거속시를 준비한 이유. 우리 친구들 거속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줄이면서 거속시를 한번 맛보고 오시면 본 강의에서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인데요. 거속시는 거리, 속력, 시간을 줄여서 거속시라고 이제 우리끼리 잘 불러요. 공식이 필요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래. 근데 이렇게 공식은 뭐 기본적인 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렇게 암기하는 것이 수월하지가 않고 부담스럽다는 친구들 요거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땡, 거, 소, 시라고 쓰고요. 자, 방법은 우리가 거속시 하니까 거리는 나란히 있는 거 있죠. 이것도 곱해 주시면 돼.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됐니? 이번 시간은 속력부터 갈까요?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약간 어떤 느낌이야? 약간 분수, 시간 분의 거리 느낌으로. 됐나요? 결국 시간 분의 거리라는 거는 이거 뭐야? 여기에 나누기가 들어간다는 거지. 거리 나누기 시간을 속력을 시간 분의 거리로. 이거 시간은 똑같은 속력처럼 속력 분의 거리로 해서 암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딱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거속시에서 주의해야 될 문제의 유형은 바로 이 단위가 달라지면 단위를 통일시켜 주셔야 돼요. 단위가 다른 경우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1km는 1000m라는 거. 1시간은 60분. 알고 계시죠? 단위 통일에 있어서 필요할 부분이 생길 때도 있기 때문에 단위 통일이 필요하다면 그때마다 시간을 좀 잘 뭐 이렇게 거리를 혹시는 잘 이렇게 바꿔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선생님하고는 기본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거속시에 대한 기본을 잡고 갈 수 있으니까 거속시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정독하고 시작할게요. 두 지점 A, B 사이를 자전거를 타고 왕복하는데 왕복이 뭐야?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갈 때는 시속 10km고 올 때는 시속 5km로 달려서 총 3시간이 걸렸어. 단위 통일은 뭐냐면 여기 시속 속력의 단위를 보는 거야. 킬로미터 돼 있지. 시간은 시간으로 돼 있죠. 거리 단위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정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건 뭐야? 1시간 동안 시속이니까 시속 1시간 동안 10km를 갔다는 얘기야. 됐나요? 됐나요? 그럼 단위가 지금 1시간 동안 10km니까 거리는 킬로미터로. 시간의 어떤 단위. 이미 통일되어 있어서 고칠 필요가 없어. 이게 분속이거나, 그죠? 이게 미터거나, 그죠? 요런 상황일 때는 또 우리가 시간을 분으로 바꿔줘야 돼.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때는 1시간 60분이고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건 이제 선생님하고 내신 강의 들어가서 조금 더 복잡하게 풀기로 하고, 지금은 단위 통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단계, 1단계.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문제 속에 좀 뭔가 복잡한 아이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리는 것이 수월하거든요. 거속시 문제 나올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어. 수직선을 그려라. 수직선을 뭐 대단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 조건에 맞추어서 봐봐. 일단 뭐라고 돼 있어요? 갈 때 올 때가 있어. 그래서 갈 때와 올 때로 나누어서 수직선이 나타내고요. 왜냐면 속력이 달라졌거든. 됐나? 그리고 네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항상 문장을 읽고 나면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갈 때 올 때 거리가 달라지진 않아. 같은 거리를 갔다 왔다 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X 킬로미터로 둘게요. 단위는 킬로미터로 둘 수 있다. 갈 때 올 때 거리는 같습니다. 그지요? X 킬로미터로 둔 거야, 지금 거리를. 됐니? 그리고 지금 거리를 일부러 수직선 위쪽에다 썼어. 다 이유가 있어. 그 다음, 속력을 알죠? 속력 쓸게. 갈 때의 속력입니다. 시속 10km. 갈 때의 속력은 시속 10km. 올 때 속력이 달라졌어요. 올 때는 시속 5km죠? 시속 5km. 그리고 아는 거 맞아. 마지막으로 그래서 총 시간이 나와있어. 3시간. 그럼 선생님이 총 3시간이라고 써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이 이 거속시 문제를 참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혹시 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거리잖아. 그럼 대부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얼른 나타내고 있죠. 거속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하고 식을 세워보니까 식이 안 세워져.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분명 물어보는 건 거리라서 거리를 X로 뒀지만 거리로 식을 세우지 않습니다. 쌤, 그럼 뭐로 세워요? 식은 뭐로 세우냐면 네가 알고 있는 걸로 세워야 돼. 네가 알고 있는 게 뭔데? 네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총 시간을 알고 있어. 총 시간이 3시간. 그럼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하면 총 시간 3시간이 되지 않을까? 시간으로 식을 세워야 돼, 식을. 갈 때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딱 나타내고. 갈 때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쓴 거야. 갈 때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그대로 분수의 꼴로.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X가 갈 때 걸린 시간이야. 더하기 합쳐야지.
올 때 걸리 시간이요.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쌤이 거리를 위해 속력 아래 쓴 거야. 5분의 x. 이 습관이 되면 돼. 처음 배울 때. 처음 계산만 배울 때 제대로 배우면 거속식 문제는 이렇게 그대로 가시면 돼요. 해서 총 시간 3시간. 시간을 세울 때 좌변도 시간이면 우변도 시간이어야 돼. 맞나요? 푸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계수가 분수인 경우 어떻게 했더라? 분모의 최소 공배수 10을 곱한다. 모든 항에 빠짐없이 모두 곱한다. 알고 계시죠? 해서 짜잔 하면 x, 짜잔 하면 2x, 30. 해서 3x가 30인지라 양변에 x만 남기고 싶어. x 앞에 곱해져 있는 3으로 나누어 주시면 x는 10이 되어진다. 자, 마지막 4단계.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x였고 갓대 올 때 같았잖아요. 10km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몇 단계? 4단계. 1단계는 수직선을 그려라. 수직선 그릴 때 쌤이 알려준 팁들을 기억하시고 2단계 1차 방정식을 세우는데 나와 있는 총 시간으로 분명히 거리를 물어보지만 시간으로 식을 세웠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딱 그려놓고 마지막 계산과 함께 더불어 마지막까지 마무리. 됐나요? 거속식 문제는 점점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수직선이 빛을 발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이 정도 문제는 기본 문제거든. 나중에 선생님하고 좀 더 다양하게 내신 기본 강좌 계라 강의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심화 강의 A급 수학에서 좀 더 다양하게 우리 재미진 아이들 많이 풀어볼 거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 것까지는 또 친구들이 기본을 좀 딱 잡아주셔야 본 내용 들어가서 많이 헷갈리지 않고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